아플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아플 때 어떠세요? 저는 아프면 죽고 싶어요. 이렇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울과 같이 있으면서 아프면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아프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감기가 걸렸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아픈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몸이 아파요. 아픈데 몸살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럴 때 영상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게 삶이라는 이야기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라는 게 이제 문득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이렇게 찍는 거지. 아프면 아픈 대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프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프고 조금 피곤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움직임을 가져가 보자 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아픔을 사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아프지 않은 삶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조금씩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아픈 게 삶이라는 거죠. 모든 게 아픈 것도 삶이고, 힘든 것도 삶이고, 슬픈 것도 삶이고, 삶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에 있는 것들, 당연하게 있는 것들, 그렇게 봤을 때 진짜 더 힘든 건 뭐냐 하면요, 아프지 말아야 돼, 외롭지 말아야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더 힘든 거죠.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온갖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사람의 삶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라는 어떤 당연함으로부터 삶을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아플 때 살기, 이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는 아프면 안 돼 이게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딱 죽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언니가 바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곱사가 됐는데요, 죽는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나면 계속 아파하니까 차라리 죽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많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맨날 또 아파서 누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제가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게 굉장히 염려 걱정이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라는 것 속에 의미 부여가 많이 붙어서 힘들어, 아프면 난 못해 아무것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는 게 좀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이렇게 삶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거기에는 병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는 돈도 포함이 되고, 주변 환경도, 어떤 대상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스스로의 삶이 되어야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폭군처럼 그런 것들을 내 아래에 수하에 놓고 함부로 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따뜻하게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그게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연습을 또 맹렬히 하고 있고 선입견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이제 병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나는 힘이 없어. 아프면 못 살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몸이 좀 아픈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영상을 찍지 말고 또 기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픈 것 좀 보여주면 그렇지 않나. 조금 나을 때 하자. 이런 느낌이 한켠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이니까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이제 몸을 무리하고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도 삶이야. 또 이렇게 아프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삶이 아닌가. 언제나 방방 뛸 수만은 없잖아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막 즐겁고 기뻐서 가볍게 뛸 수도 있지만, 또 정말 감사하다, 삶이다 라는 행복에 있어서의 감정 자체가 차분하면서 잔잔하면서 은근하게 가는 것도 또 행복이지 않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픔을 이렇게 계기로 힘든 것도 삶이야, 이게 좀 더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늘 가볍고 즐거운 것만 추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 것들도.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픔 가운데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픔 가운데 짜증내며 살 것인가, 그 아픔 가운데 내 아픔을 보면서 심각하게 살 것인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프다, 아프긴 한데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즐겁게 노는 이야기들, 즐겁게 막 얘기하는 것들, 거기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인 거고, 즐겁게 카톡 달고 함께 그 느낌을 즐기는 거, 오히려 그게 또 내 몸을 또 회복하는 그런 또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그 느낌과 기운과 생명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살려내면 몸이 가벼울 수도 있고 아파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분명하게 또 알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아픔이 못 살아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 좀 어떻게 보면 시한부를 살고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병 가운데서도 삶을 살려내는 참 멋진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제 또 그걸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존경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카톡에 올린 글을 제가 이제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해가지고 그분의 느낌에 동의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항암이라고 하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건 굉장한 힘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날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더 자고 싶다. 그래, 맞다. 병원 가야지. 빡차고 일어나는데 항암 선입견 올라와 보류하고, 밥 먹기 전 앉아있기 30분 명상하고, 주체로 항암제는 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힘든 삶도 삶이야. 힘든 만큼 힘들자 하고 병원으로 고고. 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이렇게 내가 삶을 즐겁고 가볍게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모임이 있어 감사하다. 병원 검사하고 순서 기다리며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빵도 사고, 병원 내에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계속 연습. 계속 자가 발전의 느낌이 들었다.
왕성한 느낌이 느껴졌다. 교수님 만나서 다른 수치 정상 빈혈이 있어서 조혈제 맞고 항암하자 하셨다. 주사실 가서 순서에 의해 절차 밟고 내 차례가 오는데 또 선입견, 보류다 보류. 아직 안 살아봤는데 예단하지 말자. 사람은 힘이 있다. 온전하다. 진짜 온전하다. 사람으로 충분하다. 항암하면서 그래 잠이 오네 그냥 자자. 자고 나면 끝날 거야. 자면서 손가락도 꼼지락 움직여보자. 항암제 끝이 났다. 진료 전에 치아 매점 가는데 사람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이 지나갔다. 돌아가신 거죠. 역할을 다 하신 분이구나. 예전 같으면 어떡하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일 텐데 객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놀랍.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 부분에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거고 계속해서 환경 상관없이 대상 상관없이 내 몸의 아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든든한 성전이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약속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또 그 믿으면서 당연하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아플 때 사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픈 것도 삶이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모든 것들이 삶이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웃음이 나진 않지만 웃어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카톡을 보내거나 즐거운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아플 때는 좀 부럽잖아요. 조금 더 심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그 느낌에 나도 한번 같이 섞여져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건강할 때처럼 왕성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가져가진 않지만 하나하나 움직여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픈 것도 느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사실을 세우면서 한 점 한 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는 큰 힘이라고 봐요. 큰 힘이라고 봅니다. 몸이 또 왕성할 때는 또 활기차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팔은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픈 것도 삶입니다. 슬픈 것도 삶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삶이다. 살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을 세워가면서 연습하는 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혹시 조금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힘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의미부여 다 떼고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떼고 살자,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